몇 년 전에 초등학교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침대가 가구냐 아니냐로 말이에요. 당시 한 광고에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라고 한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러한 난리를 만들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침대가 과연 과학일까요? 가구일까요? 네,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침대는 정말 다른 무슨 가구보다 더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네, 어쩌면 여러분들의 성공과 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잠을 편하게 아주 숙면을 푹 취하고 난 다음 날은 활동하는 것도 다르죠. 네, 머리 쓰는 것도 다릅니다. 물론 컨디션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 침구에 관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고요. 그 색상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고려를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은 부잣집 침실에는 반드시 있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꼭 여러분들의 침실 이렇게 만들어 두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까지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침실은 가정의 번영과 부, 화목을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곳에서 이 집안에 돈이 생기고요, 또한 행복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나도 모르게 행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만들어내는 학문입니다. 여러분의 침실 이제 알려드리는 대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행해지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두 여러분의 번영과 부를 만들어내는 움직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족 사진입니다. 분명 이곳에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가족 사진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 가족의 행복을 나의 무의식에 심어 넣는 것이 이 가족 사진입니다. 나도 모르는 감각이 이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나의 무의식 속에 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저 아내의 행복을 위해 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진은 그 사진 속의 인물들이 모두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라야 하겠죠. 네, 맞습니다. 모두 웃는 사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이 가족 사진이 집안에 걸려야 하는 곳은 딱 세 곳입니다. 거실 가운데 가장 큰 것, 침실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 자녀의 방에 세 번째로 가장 작은 것을 말이에요. 이 침실에서 가족 사진에 걸리는 위치는요, 침대에 누워서 정면에 보이는 곳이 가장 좋고요. 혹시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두 부부가 누워서 자주 바라보는 곳, 그곳이 가족 사진이 걸리는 위치입니다. 이곳에 걸리는 이 가족 사진은 가장에게는 책임감을, 배우자에게는 의무감을 누구도 모르게 뇌 속에 심어 줄 것입니다. 요즘 불륜이, 가정폭력이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한 심리학의 통계에 의하면 이 가족 사진이 집에 없는 가정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러한 가정의 행복을 위한 처방으로 이 가족 사진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영화나 드라마에서요, 가정이 깨어짐을 의미할 때 이 가족 사진이 땅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그 영상을 보여주죠. 네, 이만큼 이 가족 사진은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심리적, 풍수적 역할을 하는 소품입니다. 두 번째가 침대나 친구들입니다. 과거의 주택들은요, 외벽이 튼튼하지 않았고 외풍이 아주 심했습니다. 하여 방향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했죠. 찬바람을 머리에 맞게 되면요, 중풍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외 건강에 해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리실 적 시골에 사셨던 분, 머리맡에 두고 잤던 그 물그릇이 아침에 일어나면 꽁꽁 얼어 있었던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머리맡 저 위에 요강 두고 주무셨던 분들, 이것이 얼기도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사셨던 집의 경우는 이 추위가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심했겠죠. 하여 잠을 잘 때 이 머리 방향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현대는 워낙 방열, 방안이 잘 되어 있죠. 요즘 외풍심에 고생하시는 가정 거의 없으시죠. 네, 하여 이러한 침대의 머리 방향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안방의 구조를 고려해서 가장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경을 꼭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시라면요, 가능하면 이 머리 방향 남쪽이나 동쪽에 두시는 것이 좋으시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 침구나 매트리스는 꼭 신경을 쓰십시오. 가능하면 좋은 거, 가능하면 돈을 좀 주시더라도 비싼 것을 쓰십시오. 과거의 원앙 금침처럼 누웠을 때 편안함, 안락함을 주는 것, 그것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여러분의 수면은 보다 안락해질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여러분의 다음날 하루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제 조명입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요, 양의 활동이 아닌 음의 활동입니다. 몸을 쉬게 하는 것만 아니라요, 뇌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아주 민감하고 아주 예민합니다. 아주 작은 불편함에도 이를 감지하고 이를 느낀다는 것이죠. 하여 이 조명은 가급적으로 은은하고 편안한 것으로 고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뇌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빛이 희미해지면 스스로 이제 잠잘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느낀다고 말입니다. 이러니 당연 수면에 방해가 되는 모든 빛들은 차단을 하셔야 하고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빛도 차단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TV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는가요? 이거 절대 안 될 행동입니다. 혹시 그러한 습관이 이미 드신 분들이시라면 이제부터라도 꼭 고치도록 하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의 뇌를 쉬게 하는데 최악의 행동입니다. 침대 옆에 보조등을 하나 두시고요, 이 보조등은 3단계 정도의 빛이 조절되는 것으로 쓰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고요, 아니면 가장 안락한, 가장 편안한 빛이 나는 그 색으로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커튼입니다. 우리의 뇌는 과학적으로요,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반복하게 되고요, 이 균형을 통하여 완벽한 휴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이나 또 어떤 외부의 불편함으로 인해 깨어지게 되면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셨죠? 하여 무조건 이 침실의 커튼은 흔들리지 않고 묵직한 것이 좋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암막 커튼 같이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장에 가시면 집중이 잘 되시죠? 네, 여러분의 침실 이렇게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으시다는 거예요. 불을 끄고 누우셨을 때 가장 완벽한 휴식이 되도록 만들어 두십시오. 다섯 번째로 이제 침실의 소품들입니다. 이 침실에는 절대로 많은 소품들을 두시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단순화하십시오. 절대 벽에 옷 걸어두지 마시고요, 벽에 못 박아서 이거저거 막 걸어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동들은 나 가난하게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침실의 벽에는요, 아주 안정적인 작은 그림이나 작은 사진 하나 정도, 또 침대 옆에는 사이드 테이블이 있는 것이 좋고요, 그 사이드 테이블 위에는 작은 메모지나 메모할 수 있는 펜 하나 정도, 혹시 안방에 TV가 있으신 분들은 이 TV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소품 몇 개 정도, 이 정도가 최상입니다. 물론 그 외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몇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최대한 단순화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의 뇌를 가장 편하게 하고요, 가장 편한 수면이 되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번영이나 부역시 만들어지겠죠. 우리의 뇌는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똑같습니다. 쉴 때 완벽하게 쉬어 주어야 또 일할 때 집중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들,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번영으로 안내할 수단들입니다.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